2015년에 폐지된 간통죄. 그런데 이 간통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간통죄의 역사를 알려면 아주 옛날 고조선으로까지 가야 합니다. 네, 그 한국 최초의 국가 단군신화 그 고조선 맞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봤을 때는 고조선 때부터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다는 건데, 고조선 때는 간통을 하면 어떻게 했냐? 심플합니다. 간통한 남녀 모두 그냥 죽여버렸죠. 그리고 여자는 죽이고 난 이후 산 위에다가 갖다 버려 썩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백제에서는 간통한 여성을 노비로 삼았고, 고려시대에는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은 상대 남자를 죽이고 처를 내쫓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간통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미혼과 기혼을 불문하고 처벌했는데, 특히 유부녀의 간통 행위는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간통료로 낙인을 찍어서 평생을 살아야 했기도 했고, 심지어 간통이 걸리는 즉시 사형에 처하기도 했는데, 자, 오늘의 1급편의 조선시대판 사랑과 전쟁. 조선시대의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었을까? 편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역시 사람 사는 곳이라서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요. 당연히 불륜 역시 꽤 많이 일어났죠. 간통을 비롯한 강간 등의 각종 성범죄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조선시대 하면 유교 하면 조선시대 아니야? 그럼 이 성윤리도 엄청 강조됐을 텐데 이걸 그냥 한다고 그것도 꽤 많이? 그게 조선시대는 이 간통의 기준이 꽤 많이 빡빡했는데, 남녀가 밥상에서 마주 앉는 일 마저 간통으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남녀는 간통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조선시대에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간통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간통이라고 하면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혼 남녀 간의 성관계는 간통이 아닌 건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실제로 미혼 남녀의 경우 기혼 남녀의 간통에 비해 가볍게 처벌받기는 했지만 엄연한 간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간통죄는 적발 즉시 처벌 대상이었죠. 오늘날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조선시대에는 배우자가 불륜의 현장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성적 물러남을 엄격히 단속하려 했다 보니 간통죄를 처벌하는데 굉장히 깐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현장에서 간통하는 남녀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배우자도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어머 개똥이 엄마 그 얘기 들었어? 뭔 얘기? 아니 글쎄 옆집 서똥이 아빠 있잖아. 그 남자가 마누라가 바람 피는 거 봤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 있지? 어머 그게 사실이야? 서똥이 아빠도 뭔가 있나 본데 왠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런 식으로 험담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비난을 당해야 했다고 하죠. 물론 여기서 배우자는 남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간통 현장에서 부인과 간통남을 죽여버리는 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비난을 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 그러면 형사상으로 더 처벌을 받고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그게 당시 조선시대 법 자체도 간통을 한 남녀를 죽여버리면 죄를 탕감해주기도 했습니다. 너 왜 사람을 죽였어? 내가 바람난 부인이랑 그 간통남 죽여버린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요? 아 그래? 그러면 킹정이지.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거긴 하니까 그냥 깜빵에서 몇 년만 살다 나와, 이렇게 죄를 탕감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의 간통을 묵인하면 오히려 벌을 받을 정도였죠. 간통을 목격한 배우자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 간통한 남녀 있잖아, 얘네들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데, 조선 초기에는 간통을 저지르면 장형 80대 아니면 90대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남녀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형벌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처벌에서는 조선시대다 보니 당연히 남녀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녀자들의 간통 경우에는 조선 초기처럼 장형, 그러니까 매를 받는 형벌에만 그치지 않았죠. 아니 막말로 조선시대인데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를 어떻게 그냥 풀어주냐고. 그러다 보니 형벌이 당연히 더 셀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양반집 부녀자의 경우에는 간통을 저지르면 극형에 처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민 여자들보다 도덕성이 더 요구되었으니까. 게다가 양반 부녀자가 노비와 간통한 경우에는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노비랑 간통하는 것을 들켰다 그러면 바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도 봐준다 이런 것도 없이 싹 다 교수형이었다는 거죠. 물론 법이 이렇게 존재하긴 했지만 실록이나 다른 기록들에서는 이런 기록이 거의 적혀있진 않는데, 아니 양반 부녀자가 그런 짓을 했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겠냐고. 당연히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했을 겁니다. 실제로 양반층의 간통 사례는 조선 전기와 비교하면 후기에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정절관념의 강화 역시 원인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통 행위가 은폐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간통한 여성을 자살하게 하거나 직접 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은폐한다고 해도 이런 사례가 확인된 적이 있었는데, 목재일기라는 곳에서 양반의 처는 아니고 첩이 노비와 간통한 사례가 있습니다. 1571년 7월 경산이라는 양반집 첩이 노비와 간통을 한 거였는데, 첩과 노비가 간통을 한 사실을 알자마자 노비는 바로 죽임을 당했죠. 첩은 가나로 끌려가서 장 130대를 맞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냥 130대만 맞고 끝난 거야? 안 죽이고? 그게 상대가 첩이 아니라 처였다면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 장형 130대지 이걸 맞고 나서 몸에 장애가 생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여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의 형벌이면 거의 죽거나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양반집 부녀자들은 알겠어. 그러면 일반 서민 여자들 역시 양반보다는 프리했던 거지. 그래도 엄청 엄격했는데, 일반 서민 여자들의 경우에도 살짝이라도 간통을 한 것 같은 의심이라도 들리면 불이익이 주어졌습니다. 이년 봐라, 요즘 하는 꼬라지가 딱 딴 남자 생긴 것 같은데 안 되겠어, 너 지금부터 내 마누라가
노비다가 아니라 노비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간통에 낌새가 보인 여자들은 간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잔여한 혹은 유녀적이라고 불리는 음행녀 명부에다가 이름이 올라가서 평생 간음녀로 낙인 찍혀 살아가야 했죠. 천인의 경우에는 심플하게 유배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양반, 양녀, 천인이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왕실 내부에서도 이런 분류는 없었어?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근데 왕비가 그런 짓을 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세자빈의 경우는 유명한 불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문종의 세자빈 순빈봉씨입니다. 때는 문종이 세자이던 시절 첫 세자빈으로 맞이했던 여자는 휘빈 김씨였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뭐 이상한 주술을 부리고 있는 거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랬다는 거지. 당연하게도 이 휘빈 김씨는 쫓겨나게 되는데, 이런 여자를 어떻게 세자빈으로 남겨둬? 그러다 보니 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은 두 번째 며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전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가 주술 말고도 문제가 더 있었는데, 문종이 세자빈한테 관심이 진짜 1도 없었던 거야. 얼굴이 너무 못생겼던 거지. 이 문종이 못생긴 여자를 싫어하는구나. 여봐라, 다음 세자빈의 얼굴만 보고 뽑아라. 그리고 주술 같은 거 안 부리게 생긴 참하고 순한 그런 여자를 찾아오너라. 그렇게 뽑은 여자가 바로 순빈봉씨입니다. 뭐 처음 세자빈으로 들어왔을 때는 말도 잘 듣고 교양도 잘 쌓아가고 했는데, 이 순빈봉씨도 문제가 있었죠. 음주 가물이 너무 좋아했던 거야. 술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여자였던 거지. 근데 문종은 그런 여자를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종은 순빈봉씨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됐죠. 아니, 이 정도로 남편이 싫어하면 음주 가물을 좀 줄일 만도 하잖아. 그런데 절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거지. 이야, 남편이 세자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어찌 보면 진짜 대단한 여자였던 겁니다. 결국 문종이 순빈봉씨를 점점 더 멀리하니까 순빈봉씨는 폐악질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둘 사이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하고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도중 문종이 후궁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됩니다. 이제 순빈봉씨 발에 불이 떨어진 거지. 아이씨, 제가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순빈봉씨는 어거지로 문종과 관계를 가지는데 임신은 하지 못했죠. 이렇게 점점 외로워져 갔던 순빈봉씨의 눈에 든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궁녀 소쌍. 아니, 외로워졌다며? 근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 네, 심지어 순빈봉씨는 소쌍과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했냐고 안 했냐고? 그게 빈께서 윽박 지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반쯤 벗고 들어갔는데, 빈께서 저희 나머지 옷을 다 벗기시더니 그만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순빈봉씨는 당연히 패출되었는데, 뭐 그래도 패출로 마무리된 게 다행이었죠. 그리고 소쌍은 당연히 극형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여자들이 간통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해도 남자가 간통을 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뭐 처벌 기준 이런 게 없어? 있긴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평범한 간통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고, 오직 장모 즉 부인의 어머니와 간통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딴 년이랑 놀아나도 이혼을 못했다는 거지. 이렇게 조선시대 여자 그리고 남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는데, 그래도 오늘날에는 이런 이유로 사람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럼 아무리 죽일 일 없는 오늘날이어도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아 서로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